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요, 유형별 성격장애 시리즈 두 번째로 3유형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격장애가 A, B, C군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B군인데요. 네, B군 성격장애를 보면 히스테리성 성격장애가 2유형, 자기애성이 3유형, 그리고 경계선이 4유형 이렇게 가슴형에 해당하는 세 번호가 다 이제 B군에 속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8유형 때 다룰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또 이제 B군에 속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가슴형에 속한 번호들이 이렇게 더 힘든 경향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머리, 가슴, 장으로 나눴을 때 기본 감정이요. 머리형은 불안이고 장형은 분노죠. 그리고 가슴형을 수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치심이 가장 힘든 감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가슴형들이 가장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런 분석을 해봅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 분들의 특징을 보면 나는 잘났고 너희들은 부족하다. 이제 이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자신의 우월한 부분을 타인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외부로 보여지는 것들에 많이 신경을 쓰곤 합니다. 유난히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와 삼형들이 매치되는 이유가 자신의 무능력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반대로 유능하고 세련돼 보이고 멋지다는 그런 느낌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기애성과 더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나르시시스트라고도 부르죠.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 자녀도 그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꽤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영상 중에 열등감과 우월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 있죠. 이것과 굉장히 관련이 큰데요. 이제 우리의 이 물질 세계는 양극단의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파동되어서 물질화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내면에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그만큼 우월감을 추구하는 그 열정도 강렬한데요. 이 부분이 통합돼서 인간은 열등하지도 우월하지도 않구나 라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간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열등감과 우월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분열이 심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내면에 있는 열등감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처리하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아니야 나 이렇게 우월한데 라고 하면서 외모든 일이든 돈이든 어떤 분야이든 간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분야에 아주 몰입을 해서 목표를 세우고 돌진해서 우월함을 추구하고 살고 사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만의 우월함을 추구하지 않죠. 가족들이 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열등한 모습을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죠. 부모님이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그런 열등감들을 바라보거나 해결하지 않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도 계속 우월감을 강요하는 경우에 이런 자기애성 성격이 이렇게 유전이 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인류형의 경우는 내면의 비평가가 자신의 오점을 들춰내면서 실수하거나 빠뜨린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가해하고 괴롭힌다고 했는데 3년의 경우는 약간 영역이 다른 거죠. 유능한지 무능한지 이런 부분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O형과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게 O형도 무가치함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O형은 자신의 어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적인 부분에 대한 거라면 3년형의 경우는요 굉장히 이미지적인 우월감을 추구하죠.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초라하거나 부족하고 열등하게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3년형의 특징과 어우러져서 이런 자기애성 성격들은요 타인들이 나를 봤을 때 되게 우월하고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는데요. 이런 3령의 자기애적인 모습이 사실은 현대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3령들이 자기개발 도서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도 성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치어리더라고 하죠. 사람들을 이렇게 동기부여를 굉장히 잘해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을 자극해서 너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살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극하거든요. 이런 강의들 그리고 그런 자기계발 도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삼류형들이 자신의 그런 욕망과 그런 목표지향적인 마음들을 굉장한 말발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현대사회를 더욱더 쉬지 못하고 뭔가 목표를 추구하고 살아야만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삼령들이 겉보기에는요 굉장히 자신감 있고 근면하고 정말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멋진 모습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그런 모습 이면에 내가 못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사랑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백조의 발버둥 같은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런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겉보기엔 굉장히 화려하고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뭔가를 이루면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로 목표를 바꿔서 계속 높여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셀프 토크로 하는 말이 너는 아직 멀었어 그거밖에 못해 하면서 늘 스스로를 칭찬해 주거나 복돋아 주는 게 아니라 비난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기성 성격이 어떤 소시오패스와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 덕, 네 탓이라고 하죠. 타인에게는 깐깐한 잣대로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지만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고요. 뭔가 그것을 토대로 타인을 착취하는 데 쓸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이 비슷하고요. 또한 타인을 자꾸만 폄하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눌러서 그 반작용으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타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이 되게 소시오패스와 비슷한데요. 그 둘의 차이를 보면요. 유형을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삼유형과 팔유형들이 욕망이 강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삼유형이 추구하는 거는요. 이미지예요. 그런데 팔유형이 추구하는 거는 힘이고 권력이고 통제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같은 경우는요. 이래서 내가 이렇게 우월해, 우월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고요.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이렇게 틀렸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들어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이 목표가 다르다는 거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분들은요. 사람을 볼 때 어떤 절대 평가의 눈으로 보질 않아요. 늘 경쟁 모드이기 때문에 상대 평가거든요. 여중에서 누가 최고인지 네가 나은지 내가 나은지 항상 이런 비교로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교가 정말 불행의 근원이거든요. 이런 비교를 통해서 본인도 불행해지고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형편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깔아뭉개는 언행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수용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저 사람 저렇게 대단한데 나는 이렇게 부족해라고 나를 또 깎아내리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상처받는데 그 옆에 붙어서 저 사람이 대단하니까 정말 저 사람을 놓으면 안 돼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기애성 성격들은요 이렇게 비교하고 상대적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달리면 그 덕분에 더 우월해지고 더 열심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 성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게 사람은요 현실에 몰입을 했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일에 적응을 하고 정말 실력을 쌓아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얘가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 학생이 있었죠. 정말 산에 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고 얘기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치는 순간에 정말 몰입의 기쁨을 느꼈던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제가 나은가 내가 나은가 분석하고 정말 열등감 느끼고 잘했을 땐 우월감 느끼고 이렇게 마음이 산란해졌을 때 그것은 진정한 몰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라는 것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과정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결과는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대학교 진학도 그렇고 뭐 일도 그렇고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한 달 안에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결과를 통제할 수도 없는데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 그걸 그만하자는 거죠. 그리고 비교라는 거는 가치의 기준을 자꾸 외부로 가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 하는 데서 인간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은 기준이 외부에 있잖아요. 이 가치 기준을 내부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이거면 됐어. 나는 이걸 할 때 행복하고 이거면 충분해 라는 나의 내적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살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삶 여러분들은 세뇌당하셔서 그것이 굉장히 현명하고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어떤 점 하나를 찍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빨리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게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내 아이가 정말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끊임없이 강박적으로 아이들에게 성적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 굉장히 높으신 거 아시죠?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보다 목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요, 머스트가 아니라 슈드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열등감이 너무 강해서 우월감을 정말 지나치게 추구할 때는요, 그 목표에 매몰이 돼서 내가 무엇을 잃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감안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잊지 않길 바라고요. 정말 바쁠 때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마음이 바쁘고 급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화가 날 일들이 생겨요. 앞에 끼어드는 차, 그리고 빨간불인데 건너가는 보행자, 그리고 늦게 가는 차들 정말 다 화가 나고요. 그럴 때 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급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냥할 수도 없고 너그러울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을 너무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고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좋은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애니어그램을 배우면서 삼유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학이 굉장히 어려웠던 유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삼유형에 대해서 딱 이해가 됐던 게, 삼유형의 무의식 바닥에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냐면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란 존재는 뭔가 성공하고 이뤄낸 게 있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짜예요. 유형마다 다 가짜 신념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삼유형들은 내가 뭔가 해내질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날 사랑해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을 거라는 그런 허상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문하신 삼유형분들께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린 시절에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어린 아이에게 만약 네가 뭔가를 이뤄내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어.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현재의 자기 자신한테는 늘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네가 뭘 했다고 그렇게 쉬고 있어? 너는 정말 부족한 인간이야. 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물어보면 되게 마음 아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격장애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창피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이런 의식 수준이 낮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처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상처가 많은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치유가 필요하구나, 내가 나를 더 많이 돌봐야겠구나, 내가 비합리적인 핵심 신념이 정말 세구나, 이런 걸 자각하시고, 나라는 존재는요,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보는 것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란 존재는 엄마가 나를 낳아서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인정받아 마땅한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을 내적으로 가져오는 것, 나란 존재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잊지 않고 사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